삶의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고민과 갈등, 그 근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가장 근간, 그 기반, 나의 고민과 갈등들을 만들어가는, 키워가는 가장 근간에는 또 하나의 영역이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결여가 되고 쉼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쉼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스트레스의 근간 중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고, 쉼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강의의 거의 끝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너무나 할 거 많고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사회는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뭐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목 뒤에, 어깨에 딱 텐션이 만들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텐션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저희는 소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귀가 뻑뻑하고 빳빳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텐션 관계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건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는 거고, 그 소진에는 저희가 이제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회자되는 심리학자가 메슬라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메슬라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소진이 됐을 때, 번아웃이 됐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 증상이 심리적인 고갈이고요. 두 번째 증상이 탈인격화. 세 번째가 이제 성취감의 감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번아웃을 느끼게 되면 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되게 착했던 사람, 얘기 잘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시니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정서적으로 고갈이 되다 보니 내 마음도 챙길 여유가 없으니 누구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계는 줄어들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얘기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줄줄줄 새고 떨어지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하기가 싫거나,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소진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은 내가 늘 무언가 에너지를 끊임없이 쓰고 있구나. 그런데 쓰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것들은 할 거고 어떤 건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저희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를 쓰면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기껏 투자해봤자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였어요. 근데 요즘엔 비트코인도 생기고요. 뭐 재택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편안한가요? 아니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스트레스의 근간에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 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쉼이라는 공간, 꼭 휴가를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하루를 살아갔을 때도 중간중간에 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머리는 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단 1시간도 단 10분도 쉴 수가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지, 나는 심리적으로 고갈되고 그 고갈이 내 삶에 있어서 번아웃을 만들어가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경계 설정. 할 건지 안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건 버릴 건지 안 버릴 건지, 이런 나만의 경계가 확실하게 설정돼 있어서 이건 안 할 거야. 나는 내 경력 개발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쓸 건데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요. 나머지 시간에 빈 공간, 쉼이라는 공간들을 끊임없이 내가 만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저희는 매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반복해 나가야 되고,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다 주합해버릴 수 있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주합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 직장인들이 와서 에너지 레벨을 좀 체크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상담을 시작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그냥 사직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부터 내가 내 삶의 체계들을 구축하고 쉼이라는 공간과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가서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겠지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돼버리면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해보거나 변화시키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아, 난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해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오거나 그냥 다 모든 것을 드랍시켜버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쉼이라는 체계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쉼의 체계도 상당히 다양한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쉼을 어떻게 만들지? 하루를 살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중간 정원에 쉼이라는 걸 어떻게 넣을까? 식사하고 와서 10분, 20분 어떻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갈까? 내지는 1년을 살아갈 때 휴가는 언제 가지?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내가 소진을 관리할 수 있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항상 강의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갈 때 맨 마지막 단에 다루는 그런 것들이 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쉼에 대한 것들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근간들, 그리고 그 기제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쉼이라는 것 체계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쉼이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갈 것, 가지 말 것, 할 것, 하지 말 것의 구분이 확실해야 가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쉼이라는 체계를 잘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